안녕하세요. IDSL 학부연구생 이정호입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BBS Bidirectional Bit Level Sparsity for Deep Learning Acceleration으로 사이테이션 횟수는 11회, 마이크로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MSB와 LSB 모두 활용하는 하드웨어 친화적 프루닝 기법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백그라운드, 프로포즈드 메소드로는 바이디렉셔널 빗 레벨 스파시티 기법 그리고 그 기법을 하드웨어에 적용한 비트버트 하드웨어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익스페리멘털 리설트, 컨클루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DNN 모델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연산량과 메모리 요구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산량과 메모리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자원이 제한된 엣지 환경에서 기존 연산 방식이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인트8 양자는 정확도 유지를 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스파시티는 5% 미만으로 사라져 스파시티 기반 가속기 이점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계열은 갤루와 같은 연산으로 인해 스파시티가 매우 낮습니다. 우선 스파시티는 콜스그레인드 밸류 스파시티와 비트 레벨 스파시티로 나뉘는데 우선 콜스그레인 스파시티는 피겨 1의 우측 사진과 같이 채널이나 커널 단위의 스파시티가 콜스그레인드 스파시티며 좌측과 같이 비트 단위로 나뉘는 스파시티는 비트 레벨 스파시티입니다. 콜스그레인드 스파시티는 스파스 단위가 커서 하드웨어에서 연산 최적화가 용이한 반면 한 단위 모두 0을 가져야 된다는 면에서 스파시티가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비트 레벨 스파시티는 단위가 적어 스파시티가 높지만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비트 시리얼 가속기는 과도한 연산량으로 인해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비트 시리얼 가속기 연산은 제로 비트만 스파시티로 취급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제한되며 비트 단위별로 제로 비트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량이 불균형해지는 로드 임밸런스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되는 사인 매그니튜드 기법은 하드웨어 비용이 크고 확장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디렉셔널 비트 레벨 스파시티 BBS를 도입했습니다. BBS는 제로 비트뿐만 아니라 원비트 또한 스파시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트를 반전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됩니다. 이를 모든 비트 벡터에 대해 최소 50%의 스파시티를 보장하며 로드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프루닝과 달리 강제로 0으로 변환되는 데이터가 더 적기 때문에 성능 유지에도 더 유리한 면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BBS 개념을 하드웨어에 적용하여 비트버트라는 가속기 구조를 구현하였습니다. 비트버트는 BBS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산 구조이며 기존 기법 대비 더 높은 PE 유틸리제이션, 하드웨어 비용, 개선된 스피드업을 달성하였습니다. 피겨 2를 보시면 A의 웨이트 밸류를 단순 제로비트 컬럼 기준으로 프루닝하였을 때 1비트, 제로비트를 모두 활용한 컬럼 프루닝을 비교했을 때 BBS가 적용된 웨이트 값의 KL 다이버전스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와 릴레이티드 워크의 현존하는 가속기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트 패러렐 연산은 우측 피겨 3을 A와 같이 8비트 곱하기 8비트 곱을 한 번에 연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로비트 연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비트 시리얼 가속기가 만들어졌으며 각 비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 시리얼 가속기에서 프라그매틱 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그매틱 연산기는 B와 같이 1만 처리한다는 점에서 시리얼 비트 가속기지만 A1과 A2와 같이 유효 비트 개수가 이만큼 차이 나는 만큼 로드 임밸런스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렛은 비트 시그니피켄스를 독립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형 멀티플렉서가 요구되는 동시에
또한 이 웨이트 값과 같이 로드 임밸런스에 취약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웨이브는 콜럼 프루닝에 용이하도록 투스 컴플멘트로 변환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환경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컬럼 전체가 0일 때에만 스킵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인 그레인드 스파시티 활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포스 메소드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BBS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BS에서 0과 1을 모두 스팔시티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액티베이션을 모두 값을 합해서 가중치의 0비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빼면은 기존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곱한 값과 동일한 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0비트를 통한 액티베이션 연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50%의 스팔시티 값을 전체적으로 높여 로드 임밸런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BBS의 첫 번째 활용으로는 BBS with Rounded Averaging이 있습니다. 우선 BBS를 적용한 후 스팔스 콜럼의 개수에 따라서 LSB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피겨 4를 보시면 7번째 열과 8번째 열이 동일하기 때문에 7번째 열을 제거한 후 메타데이터에 1을 저장합니다. 그 후 나머지 값에 대해서 총 4개의 열에 대한 프루닝을 진행하기로 파라미터를 잡고 그러면 나머지 3개의 LSB에 대한 평균을 메타데이터에 저장하여 총 4개의 컬럼만 남기고 8개의 비트의 메타데이터를 남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BBS with 제로 포인트 시프팅이 있습니다. 임의의 BBS 컨스텐트를 웨이트에 더한 후 프루닝을 진행합니다. BBS 컨스텐트는 우측 알고리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SB를 모두 0으로 프루닝했을 때 MSB가 가장 낮아지는 값을 탐색합니다. 이 식에서 모든 가능한 컨스텐트에 대해서 연산을 진행하고 MSB가 가장 낮은 컨스텐트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겨 5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값 전체에 컨스텐트로 나온 마이너스 14라는 값을 더해주어 LSB 프루닝을 진행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마지막 비트와 두 번째 비트에 동일한 비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스텝 2에서는 나머지 4개의 비트에 대해서 비트 컬럼 프루닝을 진행합니다. 스텝 1에 나온 값과 스텝 2에 나온 값을 비교해보면 값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포스트 퀀타이제이션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과 비교하였을 때 연산량은 적지만 정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레즈넷 모델 전체를 15초 이내로 15초 이내로 BBS 제로 포인트 시프팅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로 비트 온리 프루닝과 BBS를 비교하여 BBS의 성능을 확인하겠습니다. 레진넷과 VIT를 대상으로 라운드 에버리징과 제로 포인트 시프팅 기법으로 각각 2비트, 4비트 컬럼 프루닝을 적용하였습니다. 피겨 6을 보시면 2비트 프루닝에서는 라운드 에버리지가 주황색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며 우측에 있는 4비트 프루닝에서는 이 초록색 제로 포인트 시프팅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 그룹 내에 2비트 LSB 값은 원래 유사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제로 포인트 시프팅을 진행하면 에버리지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값을 하드웨어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글로벌 바이너리 프루닝을 진행합니다. 하드웨어에서 병렬 처리에 용이하게 파라미터로 정해진 C 계열 채널을 센시티브 채널로 선정합니다. 센시티브 채널은 가중치의 이상치에 따라 만약 프루닝을 했을 때 받는 영향이 큰 채널을 먼저 기준으로 정합니다.
센시티브 채널은 이렇게 선정된 후 8비트를 유지하여 프루닝을 진행하지 않고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만 프루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BBS가 하드웨어로 적용된 비트버트 구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버트는 스케줄러와 P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스케줄러에서는 P2 어레이에 필요한 웨이트에 대한 정보를 먼저 계산합니다. 벨 값은 만약 웨이트의 값을 유효한 비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셀 값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리고 셀 값은 유효한 값의 비트 시그니피켄스를 확인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럼 인덱스 값은 콜럼 프루닝이 된 비트의 위치에 대한 값을 가집니다. 피겨 7을 보시면 팝 카운트를 통해 0과 1의 개수를 비교한 후 먹스로 이 좌측에 있는 값을 보낼지 우측에 있는 값을 보낼지 결정하고 그 이후 1의 개수를 각각 1의 위치를 셀 값에 저장하고 만약에 1이 다음과 같이 3개밖에 없다면 마지막 네 번째 셀 값은 밸류 값이 0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셀 벨 콜륨 인덱스 값을 저장한 후 비트버트 PE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액트 셀렉트 단계에서는 웨이트 값 기준으로 실제 의미 있는 위치만 셀 값을 통해서 선택됩니다. 그 이후 비트 시리얼 멀티플라이어에서는 현재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비트를 곱해서 파셜 썸을 생성합니다. 이후 싱글 시프트 단계에서는 멀티플라이어에서 나온 값을 웨이트의 비트 시그니피켄스에 대한 콜럼 인덱스 값에 맞춰 시프트 연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BBS 멀티플라이어에서는 이전에 프루닝된 컬럼에 관한 연산을 진행하여 별도의 레이턴시 없이 추가적인 연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프루닝된 컬럼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해드린 LSB 4개의 컬럼에 해당합니다. 이후 따로 구해진 값들이 합쳐져서 최종 출력이 결정됩니다. 비트버트를 하드웨어에서 사용하기 위해 채널 리오더링이 진행됩니다. 하드웨어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스파탄과 달리 매 연산 후 오리지널 채널 인덱스에 따라 원래의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센시티브 채널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해당 논문은 비트버트에 대한 모디파이드 디자인을 제안하여 베이스라인인 16x32p 어레이 외로도 서브 그룹 사이즈를 4, 8, 16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experimental result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NN과 트랜스포머 모두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델과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CNN으로는 VGG16, 레지넷 34, 레지넷 50, 그리고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로는 VIT 스몰, VIT 베이스, 버트, MRPC, SSTE2, 그리고 글루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레벨 바이너리 프루닝으로 컨servative와 moderate 프루닝을 사용하여 컨서베이티브에서는 10% 채널만 센시티브 채널로 지정하여 8비트 프리시전을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2비트 컬럼 프루닝 그리고 BBS 에버리지 스트래티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더레이트에서는 20%에 대한 채널을 센시티브 채널로 지정하고 8비트 프리시전을 남겼습니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4비트 컬럼 프루닝과 제로 포인트 셔플링 스트래티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공평성을 위해 비트 웨이브에서도 동일한 모더레이트와 컨설베이트 프루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PTQ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였지만 BBS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더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PE에 관한 익스페리먼트 리졸트입니다. 우선 스피드업 리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피겨 13에 나온 그래프는 PE 컬럼 어레이 개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인데 레즈넷 50, 버트, MRPC 모두 비트버트가 더 높은 속도 개선을 보입니다. 사용하는 PE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로드 임밸런스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비트버트가 더 많은 PE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E Efficiency Result입니다. 여기서 유즈풀은 실제로 사용되는 PE, 인트라 PE 스털은 PE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산감 불균형, 그리고 인터 PE 스털은 PE 간 스파시티 불균형으로 인한 전체 속도 병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레즈넷 50, 버트, MRPC 모두 비트버트에서 유즈풀 PE가 더 높고 인트라 PE 스털이나 인터 PE 스털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ccuracy Efficiency Trade-off입니다. 피겨 15를 보시면 비트랩과 엔트는 EDP는 낮지만 정확도 손실이 비트랩과 엔트는 EDP는 낮지만 정확도 손실이 큰 반면 이 비트웨이브는 EDP 개선 폭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BBS는 정확도 손실이 매우 낮으며 EDP도 크게 감소합니다. 그 다음은 LLM 모델에서의 BBS 적용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위키텍스트, C4, 밀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많이 알려진 올리브와는 다르게 BBS는 비트 길이의 프로닝 기법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LLM 웨이트에도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BBS는 유효 비트수를 6.25, 4.25 수준으로 압축하였고 올리브보다 더 높은 애큐러시와 이피션시 트레이드오프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클루전입니다. BBS는 스파시티를 비트 단위로 활용하는 비트 시리얼 가속기에 0비트뿐만 아니라 1비트까지 활용하는 바이디렉셔널 빗 레벨 스파시티를 제한하며 성공적으로 최소 50%의 스파시티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너리 프루닝, 라운드 에버리징, 제로 포인트 시프팅을 통해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보존할 수 있었고 인트8 모델을 5에서 6비트 수준으로 압축해도 손실이 매우 낮음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BS는 CNN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LLM까지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였고 기존 PTQ 기반 올리브 대비 동일 퍼플렉시티 기준 더 낮은 비트폭과 더 높은 효율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